자, 일단은 이제 그 두 분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들은 대략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헌법, 언어, 상황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순서는 접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저는 짧게 할 건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수석 합격생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분들, 그리고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라는 게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굉장히 시험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커리큘럼을 제안하거나,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이제 광수 씨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민을 선생님한테 맡긴다. 그리고 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막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게 나의 역할은 맞는데 되게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집에 보시면 나와 있는 통계에 관한 내용인데, 앞서 이제 수석 합격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보시면 2024년, 2023년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자료 해석 합격자 평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대부분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은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중간 정도,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쌤, 당연히 80점보다 낮은 사람도 있겠네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합격한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언상이 90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은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85점 이상을 기준 목표로 잡으셔야, 내가 예를 들어 언어 논리를 치다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상판 치다가 집중력을 떨어뜨렸다거나 할지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85점 기준을 놓고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은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자, 중간 난이도가 없어졌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쉬운 문제는 반드시 다 맞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중에 70점 정도가 쉬운 문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어려운 문제를 맞히지 못하는 이상 계속 더 점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수 용납이 안 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지현 씨께서도 설명하실 때 계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이 이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정말 고지고대로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압도적으로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 나온 계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쉬운 문제는 대부분 단순 분수 비교입니다. 그래서 분수 비교의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증가율, 감소율, 합차 판단 문제, 이런 것들도 단순 계산 영역인데, 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어보셨더라도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고지고대로 1의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 방법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유형이 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그런 문제 비중이 줄었죠. 왜냐하면 계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접근 중요성이 낮아지고 모래주머니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보통 한 5문제에서 8문제 사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런 문제들이 좀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한 4문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출제 포인트가 우선 출제됩니다. 자, 산술평균, 가중평균, 최소 최대 교집합, 순위자료 개념 모두 2024년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리계산, 상황 판단형 문항 출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버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4년에 아까 이제 그 합격자 두 분이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다가 이제 그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24년도에 개근상, 우등상, 봉사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핵심 개념이 이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돼서 출제된 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격자들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계산보다 개념이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정답률의 80% 이상을 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학습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문제는 고난이도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내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표그래프 변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대부분 버립니다. 근데 여전히 10% 40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버리시면 아까 제가 85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0점에서 출발하는 거라 2개밖에 이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이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합격생들이 강조한 부분이고 저도 늘 강조합니다. 기출분석이 최우선입니다. 기출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강의도 어떤 공부도 무용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은 2024년 기준 기출분석만으로 70점 이상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영역이고요.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는 최신 기출 8개년 분석 특강, 제가 이 강의 찍다가 한번 입원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장 이제 좀 공을 들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광수 씨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잘 활용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년부터 24년까지 8개년입니다. 8개년에 전문항, 전기출, 전선지가 다 분석되어 있으니까 아직 기출 분석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산 연습 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해서 계산하는 거 중요하고요. 분수 비교, 평균 교집합, 식 컨트롤, 계산의 3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정답률을 95% 이상 수준으로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안 풀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풀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교재가 나오기 전에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푸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출과 관련 없는 선지와 숫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오뚜기가 아니더라도 기출과 관련된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습 컨텐츠면 반드시 회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자, 오뚜기는 3단계가 있어요.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7급 민경채 계산 문제 전부 다 수록되어 있고, 에센셜은 5급 공채, 그리고 포텐셜은 입법 고시 문제. 그래서 아까 이제 지현 씨 같은 경우에 입법 고시를 굳이 내가 국회 갈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2차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한다는 측면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포텐셜 오뚜기도 풀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조된 중복 개념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출 문제는 거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려면 현실적으로는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만 이제 이런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강의 듣는다고 다른 문제 풀면은 뭐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올해 나온 문제 모의고사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지금 출제를 다 완료를 했고 이제 검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모의고사를 들어보시면 50문항 이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매년 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작년 모의고사나 재작년 모의고사 풀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전제했을 때 올해 문제는 꼭 푸셔야 된다. 자, 중복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하향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하면은 아까 평균 때문이에요. 평균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15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료 해석은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다 마킹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난이도를 어렵게 내지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자료 해석은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과 동일한 형태 시험 경험 연습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아까 전모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순 양치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 텐데, 쌤, 하루에 8개나 9개 풀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8개, 9개를 풀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풀어본 횟수나 풀어본 양이 여러분들 실력을 결정한다면
장수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뭐 뒤로 하고, 많이 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리뷰 방식이 결국엔 실수 교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로 내가 남겨두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12월 모의고사 이후에 보통은 강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담인데, 강사들이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나면 보통 입원합니다. 그래서 밤새 문제 만들고 밤새 검수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끝나고 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대부분 쉽니다. 근데 뭐 저는 계속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 달 동안 불안할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합격하신 분들도 계속 얘기했던 게, 불안했다. 내가 이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수석 합격을 했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그 과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만큼 다 불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 시험 3월 8일 때까지 열심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수기집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추후 강의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남겨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설명이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카페도 있고 오픈 카톡방 QR코드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끝났습니다. 제 설명 되게 간단했죠. 오늘은 제 설명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강의만 할 뿐이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정상.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이 열심히 한 것의 결과가 분명히 이분들처럼 좋은 결과로 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합격생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만약에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은 최근 시험에서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하면서 합격생들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 강의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설명회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순서는 종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